반갑습니다. 이현왕입니다. 오늘은 1분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궁합 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 건데,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나 이 사람이랑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 천생연분이야, 찰떡궁합이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나 저 사람이랑은 진짜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 상극이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용어들이 다 사주에서 나온 표현인 거 알고 계셨나요?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결혼할 때 밥을 한번 먹어본 적이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가문과 가문끼리의 약속으로. 근데 이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사주단자란 걸 교환했다고요.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 측에서 여자 측한테 예비 신랑의 태어난 연, 월, 일, 생일이죠. 생일이랑 내가 태어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주인데, 연, 월, 일, 시 네 가지라 그래서 사주예요. 근데 이 사주 단자를 보내서 신부 측에서 이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은 저희 딸이랑 결혼해도 괜찮겠습니다, 혹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주가 그때는 명분이 되어졌다고 해요. 그 가문이랑 싸울 수는 없으니까, 되게 자제분 너무 별로예요, 결혼 못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되게 자제분은 너무 뛰어나고 멋있고 훌륭한 사람인데 저희 딸과는 아쉽게도 궁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신부감이 있을 거예요 라고 거절하는 명분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봐볼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 한번 사귀어보자 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 헤어져 라고 할 수도 그래서 이거를 정말 짧게 보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여러 가지 궁합을 보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좀 가장 입문 단계인 일간으로 보는 궁합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일간이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일간은 뭐냐면은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옛날 보는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한자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변환하냐? 뭐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만세력이라는 어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만세력이라는 어플에 내 생일을 입력하면, 시간까지 넣으면 너무 좋고요, 생일을 입력하면은 이런 이상한 한문들이 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연, 월, 일, 내가 태어난 날에 있는 위의 글자가 일간이다, 이게 나를 뜻하는 글자다, 나, 일간이 가장 중요한 글자예요, 사주를 볼 때. 그래서 이 한 글자만 봐볼 거예요. 이 한 글자가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일간은 10가지로 분류가 돼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음양오행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볼 겁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5분만 따라오시면, 1분이라면서요? 보는 건 1분 안에 볼 수 있는데 공부는 5분 정도를 해야 돼요. 5분만 따라오시면은 모든 사람 사이에 궁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음양오행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짧게 얘기해 볼게요. 옛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음양을 설명해 보자면은, 음양을 쉽게 얘기해서 양은 큰 거예요. 높은 거, 밝은 거, 이런 게 양이다. 그럼 음은 뭐겠어요? 낮은 거, 적은 거, 어두운 거, 상대적인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양, 아래에 있는 거는 많은 거는 양, 적은 거는 음량은 대충 이해가 되죠. 그럼 오행은 무엇일까요? 오행은 세상이 5개로 나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5개로. 그래서 목화토금수 순서, 이걸 외워줘야 돼요. 목화토금수. 이게 음양오행을 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얘기인데, 목화토금수로 이어지는 게, 이게 좀 어려우면은 제가 스토리를 한번 이어줄게요. 목화토금수가 순서대로 생겨나거든요. 맨 처음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근데 이 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무가 불을 만드는구나. 그 다음에 이 불이 난 다음에는 뭐가 생겨요? 재가 남는 거예요. 아, 불이 생긴 다음에는 이 불은 흙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 토 다음엔 뭐예요? 이 흙을 단단히 뭉치면은 바위가 되는구나, 쇠가 되는구나 해서 이 토 다음에는 금, 이 금은 단단한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쇠가 되고 바위가 되고 이런 느낌인데, 여튼 단단한 흙을 뭉치면은 쇠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 쇠에는 물이 송골송골 맺히는구나. 그래서 이 바위에서는 물이 콸콸콸콸 훔쳐 넘치는구나. 가장 단단한 무언가에서는 가장 말랑말랑한 물이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은 땅에 막 비가 내리면 뭐가 자라요? 나무가 자라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목화토금수가 상생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무가 있으면 불이 생기고, 불이 있으면 재가 생기고, 재가 있으면 이게 흙이니까 흙에서는 바위나 쇠가 생기고, 이 쇠에서는 물이 생겨나고, 물에서는 나무가 생겨난다. 아, 세상 만물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목화토금수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오행의 상생이라 그래요. 서로 상에다가 생할 생자라 그래서 서로 계속 만들어낸다, 만물이 순환한다. 근데 이게 생만 있는 게 아니고 극도해요. 극은 제어하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글자를 건너뛰어서 공격한다고 보면 편해요. 목화토금수였는데 목화토, 목은 토를 극해요.
토를 어떻게 극해요?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뻗어서 양분을 쭉쭉 빨아먹어버리고 그리고 흙을 이렇게 헤집어버려요. 이게 목극토의 작용이에요. 토국수는 뭐냐면은 흙이 물에 들어가면은 물이 좀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흙은 이게 비가 흙에 내리면은 비가 사라지죠. 아, 흙은 물을 제압하는구나. 그래서 토극수라 그럽니다. 수극화는 좀 쉽죠. 수, 목화, 토금, 수, 목화니까 한 글자 건너뛰어서 수극화에서는 뭐예요? 물이 불을 꺼버리는구나. 그리고 화극금은 뭐예요? 불이 쇠를 녹여버리는구나. 그리고 금극목은 뭐예요? 이 쇠가 나무를 베어버리는구나. 이러면은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한 이해가 끝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만물이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상생하고 이렇게 별표를 그리면서 극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음양오행에 대한 이해가 끝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일간에 들어가는 10글자, 이거를 10간이라고 하는데 10글자라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음양오행에 배속을 할 거예요. 어떻게 배속을 하냐? 일단 오행이 있잖아요. 두 글자씩 배속을 해요. 앞에 두 글자 가불은 나무, 그 다음에 병정 이거 두 글자는 화, 그 다음에 무기 이거는 토, 그 다음에 경신 두 글자는 금, 그 다음에 뒤에 임계 두 글자는 물. 그래서 목화, 토, 금, 수에 배속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배속을 하면은 두 글자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또 나눠야 돼요? 음양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앞에 있는 글자는 양, 뒤에 있는 글자는 또 앞에 있는 글자는 양, 이렇게 해서 갑은 나무는 나무인데 양의 나무다. 높은 나무, 큰 나무, 많은 나무 이런 게 갑의 나무고요. 이 을은 뭐예요? 을은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예요? 작은 나무다, 적은 나무다, 음지에 있는 나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도 보면은 병은 뭐예요? 높이 있는 불이다. 높이 있는 불은 뭐예요? 태양 같은 불이다. 정은 뭐예요? 정은 불은 불인데 아래에 있는 불, 마그마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촛불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정화다. 그 다음에 무기토, 무토는 뭐예요? 큰 땅이다, 넓은 땅이다, 높은 땅이다, 산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기토는 뭐예요? 토는 토인데 어떤 땅이다? 낮은 땅이다. 밭, 논 이런 비옥한 땅이 기토다. 경금, 신금은 금은 금인데 높은 금, 큰 금이다. 쇠는 쇠인데 큰 쇠덩어리다. 원석이다, 쇠 원석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신금은 조그만 쇠다. 조그만 쇠는 뭐가 있어요? 보석이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임계 같은 경우는 물은 물인데 임은 높은 물이고 큰 물이면 뭐겠어요? 강이나 바다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계자는 뭐예요? 물은 물인데 작은 물이니까 수증기, 비 이런 데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러면은 내가 어떤 성질을 띤 십간을 가졌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주 보러 갈 때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산 같은 기운을 가졌다 이러면 아마 무토일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신금일간이었을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 사이의 궁합은 어떻게 보느냐? 일단은 목화토금수 안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랑 오행이 같아. 예를 들면 내가 경금이야. 내가 경금인데 내 여자친구나 그 사람이 뭐 똑같이 경금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친구 같은 연애를 하는 거예요. 같은 오행이면은 동질감에 이끌려서 비슷한 면에 이끌려서 연애를 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친구 같은 연애. 그러면은 경금과 경금이면 완전히 동질감. 경이랑 신 딱 같은 금은 금인데 음양이 다르면 어떡하냐? 친구는 친구인데 약간 경쟁의식이 발동해요. 이 경우에는 서로 경쟁하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약간 요런 게 좀 발동을 해서 서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쟁이라는 거는 그런 작용을 한다, 궁합에서. 그 다음에 생하는 관계. 예를 들면은 내가 나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불이야. 이 나무는 불을 만들죠. 장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나무고 내 여자친구가 불이다. 그럼 어떤 거예요? 내가 여자친구한테 에너지를 주는 존재구나. 생하는 존재면은. 그럼 여자친구는 뭐예요? 이 불은 뭐예요? 나무한테 에너지를 받는 존재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하는 관계면은. 그 다음에는 극하는 관계가 있어요. 관계는 세 가지인데 같은 오행이거나 생하는 오행이거나 극하는 오행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극하는 관계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궁합이 안 맞아 라고 했을 때 상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상극이야. 우리가 아까 뭐 배웠다 그랬어요? 오행의 상생상극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이게 상극이라는 거예요. 극, 목극토, 목이랑 토가 만나면은 극을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서 수극화를 볼게요. 수극화는 좀 이해가 쉽잖아요. 수랑 화랑 만나면 뭐예요? 물이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불이야. 근데 내 여자친구가 물이다? 그러면은 나는 여자친구한테
꼼짝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깨갱한다. 가장 끌리는 게 서로 극을 하는 사이에서 가장 끌린다고는 해요. 근데 상극을 하면은 한쪽이 한쪽한테 힘을 못 쓴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궁합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합이라 그러거든요. 합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서로 극을 하는데 이 극이라고 마냥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끌리고 이런 면이 있는데 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에너지가 소모되면서도 굉장히 건설적으로 소모되는 방법의 이 극이 있는데 그거를 합이라 그래요. 이게 극을 하긴 하는데 음량이 바뀐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갑목이야. 이 나무는 뭐를 극하죠? 목극 토거든요. 이 토를 극해요. 토. 근데 토에는 뭐가 있죠? 무와 기 두 글자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랑 기 중에 기를 극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갑목이면은 기토를 만나면은 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갑기합이라 그러는데 극을 하긴 하되 음량이 바뀌어 있을 때 내가 양인데 상대방이 음이면 이게 음량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합이다 해서 가장 좋은 합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합은 5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극을 할 때 양이 음을 극하는 게 가장 좋은 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봐볼게요. 갑기합이라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비옥한 토지에 나무가 자라는 이런 모양이라 그래서 갑기합을 굉장히 크게 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는 뭘 극하죠? 병화는 신금을 극하죠. 근데 음량이 양이 큰 불이 조그만 금을 극하는 거니까 이것도 합이에요. 이건 어떤 합이냐? 태양이 보석을 반짝반짝 거리게 해준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토와 배수가 만나면은 이것도 합이고요. 경금은 을목을 만나야 되고요. 임수는 정화를 만나야 돼요. 이 5개를 합이라고 합니다. 천간합이라 그러는데 이 궁합을 가장 좋은 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궁합이고 그 다음에는 서로 생하는 관계,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관계를 좋은 걸로 보고요. 근데 나머지도 뭐 나쁜 건 아니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같은 오행이면 서로 티격태격하지만 친구 같은 매력이 있고 서로 극을 한다면 상극이라면 서로 끌리는, 왜 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다른 점에 끌리고 그 사람의 싫지만 자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주변 사람이랑 사주를 맞춰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맞춰봐도 좋고 친구랑 맞춰봐도 좋고요. 한번 궁합을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심화 영상도 나중에 추가할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재미없으셨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피드백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